예, 인베스트 네트워크 관리사 1급이죠. 1급 기출풀이를 시작할게요. 본책 뒤에 보면 뭐 1급하고 2급하고 기출풀이가 다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설치하는 방법 뭐 그런 것도 다 소프트웨어 설치해서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책 뒤쪽에 있는 부록 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리눅스를 설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왔던 어떤 명령들을 직접 쳐봐서 실제로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그 실력 향상을 위해서 공부를 하세요. 왜 그러면 비단 네트워크 관리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격증을 좀 더 쉽게 취득할 수 있고, 이거 자체의 취득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기출풀이에 있는 내용을 좀 충실히 보면 되고, 또 하나 윈도우 서버랑 리눅스 서버를 실제 설치를 해보고 사용을 해보면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정말 도움이 되니까 꼭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2018년 4월 1급이죠. 1급은 이제는 보안 쪽 부분이 좀 더 추가되어 있는 거죠. IP 버전 6의 1번입니다. IP 버전 6는 몇 비트의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냐. IP 버전 6는 128비트의 주소를 가지고 있고, IP 버전 4는 뭐죠? 32비트 주소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IP 버전 6가 네트워크 관리사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몇 가지를 좀 알고 가야 되는데, IP 버전 6는요 유일하게 애니캐스트가 됩니다. 이 얘기는 IP 버전 4는 애니캐스트를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애니캐스트는 나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즉 그걸 인접 노드라고도 해요. 인접 노드 하나에게만 전송을 하고 전송하는 방법, 그게 애니캐스트인 거고, IP 버전 4는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를 지원하죠. 그죠? 브로드캐스트는 다, 멀티는 니네만 받아, 유니는 1대1로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IP 버전 6는요, 그죠? 6은, IP 버전 6은 브로드캐스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고요. 밑에 나오지만 여기 보면 IGMP가 나오죠. 인터넷 그룹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즉 니네만 받아,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멀티캐스트로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그 니네만 받아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신자의 목록이 있어야지 할 수가 있겠죠. 그걸 해주는 게 IGMP 프로토콜이 되는 거고, 자, IGMP 쿼리 메시지는 A에서 B로, 라우터에서 호스트로 보내는 메시지이다. 그죠? 라우터에서 호스트로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말의 의미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저거를 보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케이블 TV 중에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게 나오면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결제를 하면 그때 그 영화를 청취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있죠. 그거를 우리는 스크램블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실제 그 영화는 내 집에 있는 그 TV까지 날라온 거죠. 그리고 나서 결제가 일어나면 그때 그걸 풀어주는 거죠. 디스크램블을 해주는 거예요. IGMP가 바로 그런 형태로 돌아갑니다. 실제 네트워크 상에서는 전송이 다 된 거예요. 근데 최단에서 이거 네 거 아니야? 거기서 거부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라우터에서 호스트라는 말이 맞아요. 왜냐면 네트워크를 라우터로 보는 거고 호스트를 내 PC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D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DNS는 하이 프로토콜로서 UDP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UDP를 주로 씁니다가 맞습니다. TCP, UDP 모두 다 사용을 하고, DNS는 포트 번호 몇 번 쓰죠? 53번 포트 번호를 쓰고, DNS 여부를 체크하는 게 NS lookup, 그 다음에 명령 뭐 있죠? dig, 이런 명령들을 가지고 있고, 최상위 루트 노드부터 계층형 트리 형태로 되어 있다. 맞습니다. 1차 프라이머리 서버는 자신의 영역, 좋은 정보, 좋은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름을 푸는 방법,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름을 푸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파일을 생성하고 업데이트한다.
모든 쿼리는 쿼리와 리스판스, 그죠? 그러니까 리퀘스트, 리스판스 두 가지 종류만 있습니다. 자, 다음에 IP가 있는데 6개의 서브넷을 나누고, 그러니까 최소 6개여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호스트는 30개 이상. 우리가 IP의 요 끝자리 하나는 두 가지로 되어 있죠. 네트워크 ID, 호스트 ID. 그러면 6개를 일단은 여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최소 30개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32를 만들려면 최소 2의 5승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뭐 답은 뭐 이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맞춰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TCP를 기반으로 다양한 호스트 간에 네트워크의 상태를 전달하는 표준 프로토콜은 뭐냐?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는 건 SNMP입니다. 메일을 보내는 건 SMTP고요.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건 FTP고, 네트워크의 오류를 탐지하고 모니터링하는 건 ICMP인 거고요. 그래서 NMS가 NMS 콘솔이, 정확히 말하면 NMS 매니저가 NMS 에이전트, 여기서는 이제 NMS 에이전트 그래도 되고 SNMP 에이전트에다가 명령을 보내서 그 네트워크의 상태 정보를 가져오면 그거를 콘솔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는 기능을 해주는 솔루션이 NMS입니다. 그리고 얘는 뭐 데이터 몇 건 날라가도 관계가 없으니까 TCP를 쓰지 않고 UDP를 사용합니다. TCP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TCP는 UDP보다 더 빨리 정보를 전송한다. 아닙니다. TCP가 더 느리죠. 왜? 기능이 많으니까. TCP의 기능은 컨젝션 컨트롤, 그 다음에 슬라이딩 윈도우를 통해서 혼잡제요. 그죠? 그 다음에 백워드 에러 컨트롤, 다른 말로 ARQ, 그 중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TCP는 기능이 많아요. 근데 UDP는 기능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네트워크에 쏘는 겁니다. UDP의 유일한 기능은 뭐냐면 체크썸을 가지고 무결성 검사를 하는 포워드 에러 컨트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은 없지만 빠르게 보낼 수 있는 건 UDP예요. 근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 UDP를 신뢰성도 있고 속도도 빠르게 딱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왜? TCP는 빠를 수가 없습니다. TCP는 뭐 구조가 기능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RTP, RTCP. 이거는 둘 다 UDP인데 리얼타임 프로토콜, 리얼타임 컨트롤 프로토콜. 얘는 데이터를 보내고 원래 UDP 하던 대로, 얘는 에러를 제어합니다. 재전송 기능이 있죠. UDP 포트를 2개를 열어서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RTP, RTCP를 쓰고, 이게 어디에 써요? 인터넷 전화인 VoIP, Voice over IP, 여기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쭉 넘어가요, 뒤로. ARP에 대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자, 기본적으로 ARP 캐시를 사용하지 않으면 매번 서버와 통신할 때 맥 어드레스를 요구해야 된다. 자, ARP 캐시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으며 ARP 캐시 테이블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ARP-A를 치면 캐시 테이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켜지면 처음에 ARP hello라는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트하고 그 인접에 있는 컴퓨터들이 다 리스판스로 응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리플라이로 응답을 줘요. 그러면 이런 캐시 테이블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쭉 넘어가요. 자, 브로드캐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어떤 특정 네트워크에 속한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 데이터 수신을 지시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IP 주소가 끝에 255로 설정하죠. 255로 설정하니까 비트가 전부 0인 경우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죠. 1인 경우다라는 말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노드들한테 전송을 한다가 되겠고요. 쭉 넘어가요. SSH 프로토콜은 외부의 어떤 공격을 막기 위한 거냐? SSH의 특징은 로그인할 때 혹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암호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암호화를 하니까 메시지를 이렇게 갈취해 가도 그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는 이제 스니핑이 되겠죠. 자, 스니핑은 같은 네트워크 단에 있는 패킷을 수신받는 형태고, 얘는 노멀 모드와 프로미스큐어스 모드가 있는데, 뭐 한글로 하면 그냥 보통 이렇게 쓰더라고요. 보통 모드와 무차별 모드가 있어요. 이 무차별 모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트워크에 날아다니는 그 패킷의 맥 주소가
나의 맥 주소와 같지 않아도 모두 다 수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스니핑 모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트로이 목마죠. 이거는 이제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기 복제를 하지 않는다. 보통은 이제 바이러스들은 나를 복사해서 이렇게 증식을 시키는데 트로이 목마는 자기 복제를 하지 않는다. 요 말을 기억해 두십시오. 자, ICMP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IP에서 오류를 제어할 때 사용하며 시작지의 호스트와 라우팅 실패를 보고한다. 맞죠? ICMP는 에러를 탐지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ICMP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트레이스 라우트나 핑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ICMP는 에러를 탐지할 때 ICMP 에코 리퀘스트 이게 이제 타입 번호가 있는데 이게 8번입니다. ICMP 에코 리퀘스트를 보내고 ICMP 에코 리플라이로 응답을 받습니다. 0번. 그래서 주고받는 거죠. 이 주고받는 어떤 시간차를 봐서 속도가 어떤지 확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ICMP인 거고 TFTP, FTP는 3개가 있죠. FTP, TFTP, SFTP. TFTP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른 거예요. 왜 빨라요? UDP 때문에. 그리고 인증이 없어요. 보안상에는. 그래서 UDP 프로토콜 사용하여 두 호스트 간의 파일을 전송하게 해주고 인증 기능이 없다. 인증 기능이 없다. 그래서 보안에서는 이걸 쓰지 말라고 합니다. TCP 헤더 포맷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스포트의 32비트 필드는 TCP를 위해서 지역 호스트가 사용하는 포트 번호를 얘기한다. TCP의 포트의 어떤 길이를 얘기하는 건데 포트는 16비트입니다. 시퀀스는 순서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쭉 넘어가요. 이건 이제 패킷을 떠보면 나오는 거죠. 이 포트. 그래서 지금 딱 포트를 보니까 뭐 2바이트, 그죠? 2바이트니까 16비트다. 뭐 그런 얘기죠. 자, 멀티캐스트 라우터에서 그죠? 멀티캐스트 그룹을 유지했죠. IGMP. 자, IP 패킷 구조에서 헤더 부분에 없는 거. 데이터는 없죠. 데이터는 뭐 헤더에 있을 수가 없죠. 버전, IP 버전 4냐, 6냐, 토탈 랭스는 당연히 있고, time to live, TTL, 다른 말로 호비라고도 하죠. 통과할 수 있는 라우터의 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IP 버전 4 헤더에는 이거 말고 또 뭐 있죠? 플래그 and 오프셋, 패킷의 분할 정보. 너무 크면 MTU의 크기를 기준으로 분할되니까 분할 정보. 여러분들 이거 2018년도 저거 보고 가셔야 돼요. 이거 보고 뭐냐면 네트워크 관리사 그 기출풀이 1급이라고 해도 2급 기출풀이 보고 하세요. 꼭 반드시. 그래서 이 플래그와 파라그먼트라는 것은 이 패킷의 분할 정보. 그럼 언제 분할돼요? MTU보다 클 때. 이게 맥시멈 트랜스퍼 유닛이죠. 이 값보다 클 때 분할이 되고 이 값은 어떻게 확인해요? if config 명령을 치면 MTU 값이 보여요. 기본값 얼마예요? 1500. 그러니까 1500보다 크면 자른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자르면 그 정보가 얘가 don't 파라그먼트가 아니라 파라그먼트로 바뀌고 패킷의 분할 정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뭐 이런 정보 있죠. 그런 거를 가지고 있게 되겠죠. RI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규모 네트워크의 최적의 해결 방법이다. RIP는 지금 생각하면 옛날의 내비게이션이에요. 그 경로 딱 찍고 그 경로만 쭉 가는 거. 그죠? 안 바뀌는 거. 얘는 통과하는 교차로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느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차로의 수가 적은 쪽으로 경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교차로의 수를 우리 뭐라고 그러죠? 홉 카운트. 뭐 그냥 TTL 그래도 됩니다. 사실 똑같은 말인데 홉 카운트의 수가 적은 쪽으로 경로를 잡는 거고 얘는 거리 기반, 그죠? 거리값이죠. 이게 알고리즘인 거고 얘는 중소규모 네트워크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 대규모 네트워크는 라우터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붙여갖고 확장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네트워크에서는 OSPF라는 알고리즘을 쓰고 또 하나 여러 개의 라우팅 그룹 간의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게 BGP죠. 그래서 AS 간의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라우터는
자신을 네트워크의 중심점으로 간주하여 최단 경로의 트리를 구성한다. 그죠? 계위죠. 이게 라우팅 계위라고 합니다. OSPF에선. 사용자에 의한 경로 지정, 가장 경제적 복수의 경로를 제공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라우팅 트리는 뭐예요? 바로 OSPF가 되는 거죠. 쭉 넘어가죠. 자, 다음 중 뭐 클래스가 다른 거, 이건 이거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정해져 있는 거니까. 네트워크 일반, 네트워크 억세스에 속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이 말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인데 시험만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은 포식, 이거는 뭐 표준화죠. 표준화, 리눅스 표준 뭐 이런 거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아마 일전에 2급 얘기할 때 한번 잠깐 했던 것 같아요. 데이터 링크 계층의 프로토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책을 보면 에러를 탐지하고 교정한다. 맞아요. 데이터 링크가 그거 하는 거. OSI 7계층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데이터 링크에서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게 맥 프로토콜이에요. 이게 멀티 억세스 채널, 이래 약자예요. 맥 주소가 아닙니다. 멀티 억세스 채널이고, 이 중에 하나 방식이 랜덤 억세스, 랜덤 억세스 프로토콜이 있고요. 두 번째가 채널 파티션. 여기는 이제는 그 네트워크 관리사 시험에 안 나와요. 요거는 채널 파티션이 있고, 세 번째가 토큰링. 토큰링 그래도 되고, 뭐 토큰 패스 그래도 됩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랜덤 억세스 프로토콜의 예가 뭐냐면 CSMA CD 유선랜이죠. CSMA CA 무선랜이죠. 채널 파티션이 TDMA, FDMA, 그 다음에 우리 쓰는 CDMA, 이런 것들이에요. 토큰링은 토큰 패싱, 말 그대로 토큰 억세스 방식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분류를 말하는 거니까 사실은 뭐 답을 찾기는 쉬웠어요. 왜? 그냥 이상한 놈이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포식은 유닉스 운영체제를 위한 표준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계속 갑니다. 전송한 프레임웨어 순서와 관계없이 단지 손실된 거, 빠진 것만 넣어준다. 셀렉티브죠. 1번입니다. 에러 컨트롤 방법은 두 개가 있죠. 포워드 에러 컨트롤, 백워드 에러 컨트롤. 백워드 에러 컨트롤 BEC. 의 다른 말이 ARQ입니다. 백워드 에러 컨트롤의 특징은 재전송을 해주는 거예요. 1번 스탑 앤 웨이트, 2번 고 백앤, 3번 셀렉티브.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셀렉티브 빠진 것만, 고 백앤 몇 번 이후 다. 이렇게. 자, 버스형 토폴로지의 단점에 해당되는 것은 네트워크의 트래픽이 많아 버스가 느리게 될 수 있다. 뭐 맞죠? 사실 네트워크 트래픽이 많으면 다 느릴 수 있어요. 왜? 선이 하나니까. PCM 변조 뭐죠? PCM은 뭐예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거고, 표보나 양자와 부호화, 그죠? 딱 이렇게 외우면 돼요. 표보나 양자와 부호화. 표보나 영어로 하면 샘플링, 그죠? 샘플링 하는 거예요. 그럼 추출된 이 표본화의 수를 t분의 1로 계산합니다. t는 이제 그 추출된 프레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뭐 우리 네트워크 관리사에는 안 나오는데 다른 시험에서 이 샘플링은 얼마가 되냐? 그럼 t분의 1로 그냥 계산해 버리면 돼요. 자, 흐름 제어, 속도 조절하는 거. 오류 제어 못 받았어? 다시 보내줄게. 접근 제어, 너 권한 있니? 주소 지정, 그죠? 해주는 거는 뭐냐? 자, 이제 여기에서는 주소를 지정하는 건 사실은 헷갈리는 게 네트워크 계층에 IP가 있잖아요. 근데 흐름 제어나 오류 제어를 하는 거는 데이터 링크고, 데이터 링크 계층의 핵심은 에러 컨트롤입니다. 재전송 기능. 무선랜 IEEE 802.11이죠. 무선랜은 전부 다 11로 시작합니다. 자, 프로토콜의 기본적인 기능 중에서 수신 측에서 데이터 전송량이나 전송 속도를 조절한다. 누가 해요? 수신 측이. 이거 뭐라고 생각해요? 주차장에서 주차 가능한 대수. 내가 회사를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주차 차 3대까지 될 수 있어. 그러면 차가 3대만 나가요. 뭐예요? 슬라이딩 윈도우. TCP의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이고, 슬라이딩 윈도우를 통해서 흐름 제어를 하는 거죠. 플로우 컨트롤을. 쭉 넘어갑니다. 타임 슬롯. 아까 맥 프로토콜에 나오죠. 타임 디비전. 시간 할당량만큼 통신을 써라. 채널이라는 거는 서비스 단위예요. 시간을 써라. FDMA.
100메가를 10메가씩 10개로 나눠서 10명이 안정적으로 통신해라. 물론 이렇게는 안 돼요. 왜? 가드밴드라는 보호구역이 있으니까 그냥 지금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그래 TDMA죠. 타임 슬롯 쓰는 건. 에러 컨트롤과 정정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에러를 탐지하는 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잉여 비트를 넣는 건데 이 잉여 비트가 다른 말로 페리티 비트예요. 그래서 페리티 비트 방법은 에러를 탐지만 해요. 고치진 못해. 거기에서 정정까지 되는 게 뭐냐? 해밍 코드입니다. 해밍 코드. 1비트를 고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체크썸은 여기서 말하는 체크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합계야, 합계. 합계를 갖고 한다. 그러니까 정정은 안 되겠죠. 다음 K라는 회사가 업무가 마비됐고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나오는데 뭐 FTP는 350메가, FTP는 뭐 몇 메가 있다. 그래서 인터넷 대역폭을 원래대로 복구시킨다. 퀄리티 오브 서비스죠. 품질 관리. 자, 사실은 뭐 이것도 네트워크 관리사에서 나오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QoS 기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디프 서브, DIFFSERV, 디프 서브. 그 다음에 인트 서브, INTSERV. 디프 서브는 패킷에다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 IP 버전 6입니다. 내가 더 중요해. 그럼 너 꽉 찼어? 너 나와. 나 들어갈게. 인트 서브는 자원 예약 프로토콜, RSVP 프로토콜을 쓰는데 라우터의 대역 100메가 중에 야 10메가는 앞으로 내가 독점으로 쓸 거야. 그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나중에 ATM이라는 통신이 되죠. Asynchronized Transfer Mode라는 통신 형태로 발전을 하는 거고 이게 더 발전이 되면 Multi MPLS, Multi Protocol Label Switch. 예. 결론은 키는 얘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시험에서는 QoS의 말뜻이 뭐냐?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쭉 넘어가죠. NOS. 다음에 뚜두둑 뭐가 있는데 IP 버전 4의 주소를 서비스한다. DNS 레코드라는 게 뭐죠? 이런 형태로 응답 줘. 그 명령어라고요. A를 주면 IP 버전 4로, A 4개를 주면 IP 버전 6로, MX는 메일로, 이런 식으로. PTR은 역방향 조회. 그래서 뭐 3번이 되겠죠. 리눅스에서 아까 봤죠? NSLookup. 사실은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 명령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netstate입니다. 그래서 netstate는 2번은 네트워크의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죠. 현재 어떤 게 연결되어 있고 대기 중이고 이런 걸 보는 커맨드입니다. 쭉 넘어가요. 자, 윈도우 서버 R2에서 DHCP 서버 구성 시 옳은 것은 특정 호스트에게 IP를 부여를 허가하거나 거부하려면 맥 주소가 필요하다. 얘는 뭐 맥 주소랑 관계없죠. IP 갖고 하는 그냥 ICMP DHCP 브로드캐스트, DHCP 유니캐스트로 응답하는 거예요. 나 IP 줘. 그 다음에 너니? 너만 줄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리눅스 시스템에서 마운튼이라는 말은 앞으로 컴퓨터를 공부하다가 마운튼이라는 영어가 나오면 그냥 연결로 해석하면 됩니다. 리눅스 시스템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하는 명령어가 아닌 것은 일단은 마운트는 맞고 df를 치면 그 디렉토리 공간이 나올 거예요. 사이즈 여유 공간. 그래서 df에는 마운트된 그 폴더 디렉토리 리스트가 같이 나옵니다. 마운틴 정보는 mtab이라는 파일에 있고 fdisk는 뭐예요? 파티션 정보죠. 파티션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거 생각하면 돼요. 노트북을 사면 어떤 노트북이건 C 드라이브 있고 D 드라이브 있죠. 이게 파티션이에요. 근데 노트북에는 하드디스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C, D로 나눈 거죠. 원래 기계는 하나인데 이게 두 개의 영역을 나눠둔 거죠. 그거를 우리는 F디스크로 라는 명령으로 파티션을 하고 저거는 리눅스나 윈도우나 똑같습니다. 커맨드가. 쭉 넘어가요. 자, VPN 뭐라고 그랬어요? 터널링을 해주는 거. 그죠? 터널링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거는 얘기 드렸습니다. 자, 터널링을 통해서 인증하는 방식이래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컴퓨터의 상태만 검사한다. 특정 컴퓨터만 접속 가능하게 한다. 이거는 VPN의 기능이 아닙니다. 특정 컴퓨터만. 그러면 뭐 있어야 돼요? IP와 맥 주소의 목록이 있어야 되는 거죠. VPN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패스워드를 넣고 로그인을 하거나 추가적으로 OTP를 넣고 하거나 혹은 뭐 인증서를 갖고 하거나 이런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시험 자체는 굉장히 쉬웠죠. 다른 걸 몰라도.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에 대한 건 다음은 뭐에 대한 설명이냐.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를 자동으로 처리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 모든 12시간마다 실행되며 실행 사이에 여유 공간을 반환한대요. 여유 공간을 반환한대. 뭐예요? 가베이지 컬렉션이죠. 쓰레기 수집. 그죠?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쭉 넘어갑니다. 윈도우 R2에서 파일 시스템의 암호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 백업에 의해 암호화된 파일을 백업하면 복구 시에 복구화된다. 아니, 그냥 백업했는데 암호화된 게 복구되면은 암호화가 아닌 거죠.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R2의 백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기 테이프 백업을 지원한다. 완전 백업이 가능하다. 다른 하드웨어의 서버를 복구할 수 있다. 로컬이나 잠깐만요. 완전 백업을 지원하고 다른 하드웨어와 복구할 수 있고, 또한 네트워크의 공유나 로컬 하드웨어 백업을 지원한다.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문제 자체가 이상한 것 같아요. 백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죠? 완전 백업은 가능하다. 그죠? 완전 백업이 안 되면 말이 안 되죠. 백업된 거를 다른 서버에서 복구할 수 있다. 이거를 안 해주면은 이걸 어떻게 씁니까? 네트워크의 공유나 로컬 하드 드라이브의 백업을 지원, 이거 당연하죠. 자기 테이프의 백업을 지원한다. 이 자기 테이프의 백업을, 그러니까 윈도우는 플래그 앤 플레이 방식이기 때문에 밑에 기계가 뭐든 관계가 없어요. 기계가 뭐든. 예, 그래서 어떤 디바이스건 뭐 백업을 하건 프로그램을 깔건 읽건 쓰건 그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장치를 막 꽂으면 알아서 인식해요. 왜? 드라이버만 있다면. 그런데 자기 테이프 백업을 지원한다. 이거는 매체잖아요. 이거는 특정 기계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거는 네트워크 관리사 1급에 뭐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이 세 개가 너무나 맞는 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번을 선택하겠지만,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 네트워크 관리사 그 출제 거기에 그 문제인데, 저는 이거는 자기 테이프 백업을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이니까 3번이 되는 거. 이게 이 문제에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자, 그 다음 넘어가죠. 브로드캐스트 트래픽을 차단하고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강화한대요. 그죠? 보안성. 이 중에 보안성에 관련된 거는 VPN인데, 그죠? VPN은 없고, 또 하나 브로드캐스트를 한대요. 뭐야? 버추얼랜이죠. 버추얼랜은 네트워크 가상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예요. 하나의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실제 기계는 랜카드는 하나밖에 없다, 그 얘기인 거예요. 랜카드는 하나인데 논리적으로 N개를 만들어요. N개를 만들어서 각각 다른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버추얼랜이고, 버추얼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트렁크 프로토콜입니다. 그죠? 트렁크 프로토콜. 그리고 이 스패닝 트리는 브릿지 루프를 방지하기 위해서, 브릿지라는 장비가 루프를 돌더라. 그게 브릿지 루프예요. 루프라는 게 뭐예요? 보낸 게 다시 돌아오고 보낸 게 다시 돌아오는 게 루프죠. 그래서 관련이 없는 거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리눅스 시스템 부팅과 함께 자동으로 마운트된 목록 어디에요? FS 탭. 그죠? 넷스테이트 명령에서 라우팅, 넷스테이트 -R입니다. 대충 이제 영어로 맞출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자, 39번. R2에서 SI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계정과 패스워드를 담고 있고, 패스워드 파일에 SID 정보가 저장된다. 이건 아니고요. SID는 뭐냐면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입니다. 식별자인데 이 식별자 끝에 막 이런 게 있어요. 500, 501, 502 이런 번호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500 너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야. 뭐 501 너는 게스트야. 502 일반 유저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식별자입니다.
그래서 저 SID를 가지고 디렉토리, 즉 폴더에다가 권한을 부여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리소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데 SID를 사용한다. 근데 패스워드 이거랑 관련이 없습니다. 쭉 넘어가요. 보안 이벤트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디렉토리 이벤트는 뭐 사용 범위만 하면 된다. 디렉토리 액세스에 대해서도 감시된다. 이건 보면 알겠죠? 스냅샷도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전부 다 이제 대부분의 문제가 2급 풀이 때 나왔던 문제 형태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스냅샷 뭐예요? 현재 상태를 그대로 저장해 두는 거. 그러다가 야 스냅샷 돌려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 하이퍼브의 가상화 소프트웨어, 그죠? 윈도우의 가상화 소프트웨어인 거죠. 자, 암호 정책을 지원한다. 암호 설계 개체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건 뭐 도메인 관리자, 그죠? 이 도메인 관리자가 기본 뭐 권한 관리하는 거니까. FTP 사이트 구성 시 SS를 적용함으로써 보안, 암호화니까, 그죠? 컴퓨터 부팅 시에 리눅스 운영체제의 핵이 되고 핵은 커널이 뭐예요? GRUB가 뭐예요? 부트로더입니다. 부트로더. 리눅스의 부트로더는 지금은 GRUB지만 옛날에는 리노였어요. 리노. 이름이 리노. 이거는 뭐냐? 리눅스 컴퓨터에 커널이라는 이미지 파일이 있습니다. 압축되는 파일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압축을 풀고 메인 메모리에 올리는 역할이 로더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GRUB의 역할인 거고. 자, 대화형 프롬프트와 독립적으로 조합해서 스크립트 환경을 포함한 셀이다. 뭐죠? 파워셀, 윈도우 7부터 있죠? 명령, 뭐, 파워셀 치면 파란색 화면에 나옵니다. 리눅스의 커맨드 같은 것도 칠 수 있죠. ls 이런 명령도, 사용할 수 있어요. 쭉 넘어가요. 정기 증폭, 물리계층에서 리피터. 희한하게 네트워크 관리사 1급이나 2급이나 리피터는 계속 나옵니다. 정기 증폭, 리피터. 브릿지 데이터 링크고, 게이트웨이는, 게이트웨이 라우터, 네트워크 계층이고, 단지 이 게이트웨이는 사실은 네트워크 계층뿐만 아니라 응용 계층에서도 동작합니다. 사실 주가 응용이에요. 자, 레이드 3에 옳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R+1을 한 쌍에 걸쳐 적용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일단 뒤에 한번 설명이 있을 거예요. 레이드 3는 페리티 비트를 별도로 정보하는. 레이드가 뭡니까? 디스크 어레이 기법이죠. 그래서 레이드 0, 디스크 스플라이핑. 뭐죠? 디스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A, B, C, D 이렇게 쓰는 거. 이게 레이드 0이에요. 그럼 이거 하나 깨지면 복구 안 되죠? 레이드 1, 디스크 미러링, 거울. A, B, B. 그럼 이거 깨져도 이거를 복구할 수 있죠? 그죠? 레이드 2, 해밍 코드. 해밍 코드를 넣는다 이거예요. 레이드 3, 페네트 비트.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복구할 거냐. 레이드 0만 빼놓고는 다 복구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디스크 허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스위치에 연결된 사용자가 많을수록 전송 속도는 향상된다. 그죠? 말이 안 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장비건 많이 꽂으면 느려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냥 주는 문제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라우터의 명령어입니다. show, running, config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램입니다. 램. 자, 쭉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IP 버전 4가 고갈됨에 따라서 공인 IP로 뭐예요? 사설 IP, 뭐 그죠? NAT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의 문제를 가만히 보면 지금부터 할 과목을 제외하고 네트워크 관리사 2급이나 1급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그리고 1급에서는 이제 정보보호 개론이 하나 더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건 잠깐 이따가 하겠습니다.